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스쿼드 분석 9번째 시간. 이번에는 지난 시즌 최악의 최악의 흐름을 겪었던 울산입니다. 사실 뭐 왕조 3연패를 이루면서 왕조를 구축했던 울산이었는데 4연패 나가서 코리아컵 우승 그리고 클럽 월드컵 선전까지 노렸던 지난 시즌이었지만 아쉽게도 가까스로 강등을 면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뭐 감독도 두 번이나 바뀌고 올 겨울에도 뭐 여러 감독들을 찾아 나섰지만 레전드 김현석 감독을 선임하면서 시즌 준비에 나섰는데요. 과연 올해는 전력이 어떨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앤아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입니다. 패드릭요를 영입을 했고요. 야고, 심상민, 이규성, 장시영, 최강민이 임대 복귀했습니다. 여기에 조민서, 최주호가 신인으로 콜업되면서 이렇게 구성이 됐고 아웃을 보면 박민서, 윤재석, 엄원상, 루빅손, 이재형, 김민혁, 정우영, 김범환, 홍재석, 박재성 선수가 팀을 떠났습니다. 들어온 선수가 사실상 이제 패드릭요 선수 한 명. 그렇죠. 네, 영입하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임대 선수들이 꽤 있어요. 뭐 야고, 심상민, 이규성, 장시영, 최강민 선수 대부분 뭐 자기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가세가 아무래도 팀에는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나간 선수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박민서, 윤재석, 특히 엄원상, 루빅손 울산의 측면을 책임졌던 자원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공백 사실 울산이 가장 중요한 게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자원은 어떻게든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패드릭요 선에 그쳤거든요. 사실 패드릭요도 K2에서 뭐 이렇다 할 족적을 남긴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 우려가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뭐 김민혁, 정우영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 쪽에는 많은 좀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일단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뭐 이재영, 김범환, 홍재석, 박재성 선수는 뭐 애초에 전력 외였고요. 박민서, 윤재석 선수도 아주 뭐 큰 폭을 차지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엄원상, 루빅손 선수의 빈자리가 커 보입니다. 네, 일단 뭐 베스트 11은 어느 정도 좀 건재하다고 봤을 때 이렇게 나간 선수가 많다는 거는 분명히 백업에 왠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포지션별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키퍼부터 보면 최주호 선수가 들어오고 나간 선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현우, 문정인, 류성민, 최주호 선수로 골키퍼는 구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시즌과 같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조현우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K리그 베스트 11상도 송범근 선수에게 내줬고요. 8년 천하를 멈췄는데 조현우 선수가 올해도 건재한지 여부가 울산 전체적인 전력의 큰 폭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현우 선수는 뭐 MLS에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울산에 남았고요. 문정인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에도 넘버 2로 나섭니다. 일단은 울산이 뭐 ACL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뭐 조현우 선수가 대부분의 골문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우 선수가 과연 얼마만큼 에이징커버 없이 해줄 수 있을지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는데 올해 또 월드컵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동기부여는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중앙 수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선수 없고요. 홍재석 선수가 나가면서 김영건, 정승현, 서명관, 트로야크, 이재익, 최석현 선수로 구성됩니다. 홍재석 선수만이 나갔다는 거는 지난 시즌과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멤버 나쁘지 않아요. 네, 이름값으로 놓고 보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들이 좀 있다는 게 일단 김영건 선수도 지난 시즌에 내리막을 타면서 수비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웠던 모습 보이고 정승현 선수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야심차게 영입이 됐는데 뭐 부상도 좀 있었고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명관 선수가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영입이었다라는 설명이 많았었는데 부상 이후로는 좀 아쉬웠던 모습 보였고요. 이재익 선수도 역시 울산에서도 이 미안의 대기 깨지 못했습니다. 트라이코 선수도 사실 이런 유형의 선수가 K리그에서 잘 먹히지 않았었어요. 사실 뭐 3백 중앙에도 섰었고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나섰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선수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조금씩 불안 요소들이 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이 예전의 기량을 찾는다면 울산의 수비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숫자적으로는 뭐 밀리지 않는 형국이기 때문에 울산의 중앙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원들이 얼마만큼 예전의 기량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현석 감독이 뭐 알아서 잘 준비를 하겠지만 저는 확실한 베스트 11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포지션은 좀 로테이션 돌릴 수 있다 그래도 센터백만큼은 꾸준히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보면 뭐 서명관 썼다가 조금 안 좋으면 뭐 정승현 썼다가 또 최석현을 갑자기
갑자기 또 풀백으로 썼다가 이렇게 변화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수비 불안으로 되고 그게 조현우 선수에게 부담도 되고 여러모로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뭐 김영건 정승현이 됐든지 이렇게 확고한 베스트 11 센터백 듀오를 꾸려야지 팀이 좀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풀백 보겠습니다. 심상민, 장시영, 최강민 선수가 들어오고 박민서, 이재형 선수가 나가면서 조현택, 심상민, 강상우, 윤종규, 장시영, 최강민 선수로 구성이 됩니다. 자, 들어온 선수들 모두 임대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울산이 풀백 자원 자체는 그만큼 좀 풍부했었다라는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선수들을 보내고도 지난 시즌에 어쨌든 시즌을 치렀으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윤종규 선수 같은 경우는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었고요. 뭐 박민서 선수도 이랜드에서 얄밉게 영입이 됐었지만 어쨌든 조금 아쉬운 모습 보이면서 군입대를 했었고요. 그 좋았을 때 이명재, 서령우 라인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울산이 좀 내려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연 돌아온 임대생들이 얼마만큼 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값 자체는 뭐 이름값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선수를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받았던 선수들이거든요. 일단 왼쪽에는 조현택, 심상민 선수, 오른쪽에는 강상우, 윤정규 선수 있는데 장시영 선수 좌우 다 가능하고요. 최강민 선수는 오른쪽에 포진해 있지만 뭐 미드필더도 가능한 선수. 전체적으로 숫자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조현택 선수가 대표팀에도 발탁이 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울산에서는 아직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강상우는 약간 내리막을 탄 모습이었고 윤정규 선수도 부상이 좀 심했죠. 네, 부상도 많았었고 나온 경기들에서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과연 얼마만큼 절치부심하면서 그 예전의 기량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울산의 수비진은 위에 역시 마찬가지인데 중앙 수비수도 기존의 선수들이 얼마만큼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지였는데 풀백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돌아온 선수들이 가세하면서 숫자적으로는 부족함 없는 전체적으로 풀백 자원들이 저희가 예전 스쿼드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다 고민들이었거든요. 네. 울산은 일단 숫자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들 중에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로 돌아가면 쓰고 또 이 유형들이 워낙 다양해요. 뭐 조현택 선수는 킥이 좋은 선수고, 뭐 강상우 선수는 좌우 가능하면서 뭐 인버티도 가능하고, 윤정규 선수도 그렇고요. 뭐 이런 다양한 유형들의 선수이기 때문에 김현석 감독이 아마 상황에 따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혜석 감독이 충남 아산에도 그랬고 전남에서도 그렇고 풀백 혹은 윙백으로 이 인버티드로 재미를 좀 많이 봤거든요. 3백을 많이 썼었죠. 네, 그래서 좀 공격적인 뭐 강상우를 아마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의 미드필더 한번 보겠습니다. 이규성, 조민서 선수가 들어오고 정우영, 김민혁, 박재성 선수가 나가면서 고승범, 보야니치, 이규성, 조민서 선수로 구성이 됩니다. 자, 고승범 선수의 이름이 좀 크게 보입니다. 일단 다들 어떻게 될지. 네, 제가 지금 2월 5일 날 이 방송을 찍고 있는데 일단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로 고승범 선수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카드가 좀 맞지 않아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뭐 FC 서울도 서울이지만 다른 구단과도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카드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고승범 선수의 거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떠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고승범 선수까지 나갈 경우에는 중앙에는 사실 숫자적으로 좀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보야니치, 이규성, 조민서 선수가 뛰어야 되는데 사실 조민서 선수는 능력만큼 가진 잠재력만큼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울산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뭐 프로 1년 차로서 중앙에서 많은 경기를 뛰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야니치, 이규성에 지금 많이 하중이 걸리게 될 텐데 이따 밑에 베스트 11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트로야크가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드로 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트로야크, 보야니치, 이규성으로 이루어지는 3미들이 좀 가동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울산이 이번 겨울에 많이 공을 들였던 게 중앙 미드필드 쪽이었는데 영입이 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숫자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 과연 저 멤버로 한 시즌을 통으로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긴 합니다. 물론 정호영 선수도 지난 시즌 뭐 많은 기여를 하지 못했었고 김민혁 선수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떠난 자원들에 대한 것보다는 들어온 선수들이 없다라는 게 상당히 좀 울산 입장에서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연패 할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달라진 게 중앙 미드필더 같네요. 그때는 뭐 김민혁 선수 가끔씩 엔트리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스쿼드가 탄탄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숫자적으로도 일단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공격형 미드필더 보겠습니다. 이제 페드링뉴 선수가 들어오고 엄원상, 루빅손, 라카바, 윤재석, 김범환 선수가 나가면서 이동경, 이진현, 이희균, 백인우, 페드링뉴 선수로 구성이 됩니다. 이동경 선수가 아무래도 키플레이어가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지난 시즌 MVP였고요. 또 올 겨울에 뭐 레스터 시티를 비롯해서 뭐
독일 분데스리가 뭐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에서도 러브콜을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잔류를 택했습니다. 아무래도 구단에 대한 역시 이동경 선수 역시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했던 선수고 구단에 대한 충성심도 있고 또 월드컵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이동경 선수가 남아주면서 그나마 울산의 2선 공격형 미드필더 쪽은 그나마 나쁘지 않게 됐지만 엄원상, 루빅손, 라카바, 뭐 윤재석 선수도 22세로 쏠쏠한 활약을 펼쳤었죠. 이 네 명의 선수가 빠져나간 공백을 과연 메웠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진현 선수도 지난 시즌에 아쉬웠고 이익균 선수도 광주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달랐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직선적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유영희 선수가 거의 안 보인다는 점. 뭐 백인호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경험치가 좀 올라간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고. 또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네, 페드링요 선수도 스타일상 뭐 아주 일부 리그를 씹어먹을 수 있는 유영희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울산에서 필요한 크랙형 유영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동경 선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특히 측면 쪽에서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다는 점은 울산의 시즌 내내 상당한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름값 나쁘지 않은데 뭐 에릭이 돌아올 경우에는 측면에 쓸 수도 있겠고요. 장시영 선수나 최강민 선수도 올라와서 뛸 수 있는 선수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울산이 좋았던 시절에는 뭐 바코라든지 뭐 루빅손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현재 자원 중에는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없다. 그래서 이동경 선수 외에 혹은 이동경 선수 짝을 이뤄줄 혹은 이동경 선수가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해줄 선수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는 게 아마 제가 볼 때 울산의 최대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선 자원은 무조건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다음 스트라이커 보겠습니다. 야고 선수가 돌아오고 지금까지 나간 선수가 없으면서 말컹, 야고, 에릭, 허율 다 두 글자네요. 네, 이렇게 그러네요. 구성이 됩니다. 스트라이커가 그나마 가장 믿을만합니다. 아마 키 플레이어는 말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한 말컹은 20골을 담보할 수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영입돼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본인의 100%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일단 올해 말컹 선수가 제가 영입됐을 때 만나서 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말컹 에이전트랑 가까워서 대안의 최다골 기록을 깨고 싶다. 네, 그게 말컹의 올 K리그 복귀했을 때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유영희 선수가 많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말컹을 제대로 살리려면 예전에 네게바 선수가 말컹과 호흡을 상당히 잘 맞췄거든요. 측면에서 좋은 크로스가 날라오면은 어떻게든 마무리해줄 수 있는 유영이기 때문에 그런 유영희 선수가 많지 않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동경 선수가 뭐 워낙 패스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둘이 호흡을 잘 맞춘다면 말컹 건강한 말컹은 사실 알고도 못 막는 유형이잖아요. 여기 야구 선수도 울산에 와서는 사실 뭐 전임 감독들과는 호흡을 잘 맞추지 못했지만 그렇죠. 역동성이나 뭐 전체적으로 다이나믹한 플레이, 일단 뭐 K리그 스피드, 통하잖아요. 네. 네. 여기에 뭐 압박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 가치가 분명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야구 선수의 가세도 좀 좋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 선수는 이제 부상 회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허율 선수도 지난 시즌보다는 그래도 경험치를 먹었으니까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스트라이커는 그래도 울산이 믿을 만한 구석이다. 특히 말컹이 우리가 하는 말컹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아마 최대 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구성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풀백들의 공격가담이 좀 더 필요해 보이죠. 네, 필요해 보이는 그런 라인업입니다. 예상 베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4-3-3을 기준으로 했고요. 야고, 말컹, 이동경 3톱, 보야니치, 트로야크, 이규성 3미들, 조현택, 김영건, 정승현, 강상우, 포백, 조현우 골키퍼로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뭐 베스트 11만 놓고 보면은 썩 나쁘진 않지만 과거 과연 울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떨어져 보이는 게 좀 전체적으로 보이고요. 일단 저는 조현우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말컹 선수가 우리가 하는 말컹으로 돌아올 것이냐? 그리고 김영건 선수, 이규성 선수. 사실 이규성 선수도 올 겨울에 다른 팀이랑 얘기도 좀 있었지만 남았던 거거든요. 예. 이 선수들이 과연 얼마만큼 해줄 수 있을지가 전체적인 성패를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업 자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울산과 비교해서는 퀄리티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선수들 베스트 11이 얼마만큼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아마 김현석 감독이 전체적으로 시즌 내내 고민의 흔적들이 많을 것 같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 시즌으로 보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딱 봤더니 척추네요, 결국은. 네. 네, 척추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가 울산의 이번 시즌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